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5,000피를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간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증시가 상승했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를 써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선에서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지만 현재 시간에도 1.5% 오르면서 4,9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1.84% 오른 9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개장부터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꿈의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후에도 5,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오름폭이 조정되면서 1.5% 오른 4,9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하게 하락한 뒤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960포인트를 회복한 뒤 오름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개인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오늘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매수 전환으로 이어졌는데 1,000억 넘게 사자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00억 넘는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강하게 팔아치우면서 3,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으로 곧장 10원 넘게 떨어졌던 환율이 오늘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23% 오르면서 1,468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 고지를 돌파하면서 증권주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00피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채권과 ETF, 주식 시장 모두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증권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올해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5조 1,202억 원으로 전월 대비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유입으로 시총 및 회전율의 점진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주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키움증권이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7.78% 오르면서 33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강한 모습 이어갑니다. 3.76% 오르면서 18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로봇 산업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 확대로 인한 2차 전지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 기아와 함께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 중이라는 점이 재차 부각되며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6월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랩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이 관련 협력사인 삼성 SDI로 확산됐고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S증권에선 2차 전지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로봇 시장의 가치보다는 실제로 발생 가능한 2차 전지의 수요 규모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주의를 요했습니다. 현재 시간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신고가 보입니다. 37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4.69% 오른 41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이후 투자 심리 개선으로 화장품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는 가운데 APR의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PR은 오늘 자사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AGR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6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APR은 지난해 9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 500만 대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100만 대 이상을 추가로 판매했습니다. APR에 따르면 메디큐브 AGR의 누적 판매량 가운데 해외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해외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APR은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 내재화 경쟁력을 갖췄고 유연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글로벌 뷰티테크 선도 기업의 입지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R의 견조한 성장세에 오늘 화장품주 일제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2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달바글로벌도 오늘 화장품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6.21% 오른 14만 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피를 돌파하면서 역사를 새로 써냈는데요. 신년 들어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더니 15거래일 만에 꿈의 5,000포인트에도 도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덜컥 5천 시대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죠. 5천을 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올라갑니다. 자, 오늘 5천 선에서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을지 오늘 장까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 주변의 여건들 탑3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또 다음에 어떤 타자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부나 또 시장에서는 다음 눈높이를 5천 이상 또 어디까지 바라볼지, 그다음 코스피가 상승을 이 정도 했으면 다음은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여러 가지 다음 턴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5천의 기쁨도 느끼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턴에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올라타서 저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장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왔잖아요.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함께 3톱으로 올라타면서 결국에는 빠르게 5,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저희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전 눈에 좀 띄었는데, 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첫 번째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AI가 본격화되는, 단순히 반도체나 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내에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지어지고 에너지 전력망이 구축되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6년이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다음으로 봐야 할 중요한 업종을 결국에는 이 AI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한 날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 모습의 양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머리로 한번 그려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올해는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AI 구현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게 B2B 뿐만 아니라 B2C 전반적으로 지금 AI와 관련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GPU 기반의 당연히 이런 AI 서비스가 늘어나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AI 데이터 센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망,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이런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시급한 상황이 될 거다.
이게 이제는 올해는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될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AI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어쨌든 울산이라든지 지방 쪽에 남부 쪽에 데이터 센터를 전략적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낼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전력망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발전을 남부 쪽에 많이 만든다거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이런 정책 지원을 받아서 올해 이런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시장에 강력한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AI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지으려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AI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정부가 뒷받침해주면서 다 잘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업종, 섹터를 보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봐야 될 거고 결국에는 또 작년에도 강했지만 전력 설비 쪽에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AI 인프라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렇게 큰 두 섹터를 잘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찝어주는 모건 스탠리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얘기는 AI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는 부각시키고 찾아보고 거기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그것과 관련된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려면 결국에는 통신사들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통신사를 보자는 그런 의견들은 굉장히 희귀하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그러면서 삼성 SDI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는 결국에는 삼성의 가장 핵심적인 AI 관련된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구미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프로젝트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도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 SDS가 과거에 그냥 IT나 이런 시스템 관련된 업체가 아니라 네오 클라우드 운영사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전환의 흐름을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그룹의 내부 수요만 지금은 충족하면서 그러면서 실적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런 네오 클라우드 운영사로 진화하게 되면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구축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DS.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4만 원 제시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골라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K텔레콤이나 KT.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어쨌든 SK텔레콤이 주도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울산뿐만 아니라 이 남부 지역에 SK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운영하는 건 SK텔레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신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을 좀 보면 좋겠다. KT는 SK텔레콤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긴 한데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랑 뭔가 협업을 하려는 파트너십을 계속 맺고 있잖아요. 이것이 뭔가 올해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단은 선택을 해준 상황입니다. 통신사들도 한번 잘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삼성 SDI는 삼성그룹주 내에서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또 하나의 섹터가 있었죠. 결국에는 AI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 결국에 믿을 거는 전력 설비다라는 이야기가 모건 스탠리 의견이었는데요. 자, 정부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뭐 서해안 쪽으로 쭉 에너지 고속도로, 동해안 쪽으로도 쭉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만들 텐데 이것에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일 것이다라는 거죠. 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치 이상 수주가 잔뜩 쌓여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단가 올라가겠죠. 이러다 보면 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러면서 역시 PER, PBR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으로 전형적으로 최근에 좋은 종목들의 패턴처럼 갈 것이다.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2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황제조 100만 원대로 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는 LS 일렉트릭은 이익이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형 배정기기 수요가 이게 단순히 일회적인 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실적과 국내 전력망 투자까지 합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익이 레벨업되는 구조가 되면서 역시 LS 일렉트릭도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오버웨이트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68만 원대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더라고요. 이러면서 전력기기 쪽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라는 그런 모건 스탠리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 out in human history.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jobs, and it's wonderful that the jobs are related to tradecraft, and we're going to have plumbers and electricians and construction and steel workers and network technicians and people who install and fit out the equipment, and all of these jobs we're going to in the United States we're seeing quite a significant boom in this area. Salaries have gone up nearly double.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5천이네요. 네, 영광스러운 순간이네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볼까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해서 또 저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돈 되는 섹터. 첫 번째, 길건우 대표의 선택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도 뭐 저도 앵커 브리핑 해드렸지만 이제는 모천피가 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죠? 또 앞으로 더 갈 거를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이 앞으로 상승을 또
줄까요?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줄 수 있다고 보니까 또 가지고 왔죠. 네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주도 섹터는 명확해져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자리 그쵸?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이 CS 이후에 이 모든 수급을 또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또 주도로 잡아가고 있고 조선과 방사는 올해도 안전하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벤트성으로 사실은 중간중간에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갤럭시 S26 언팩 행사가 맞아요. 또 되지 않을까라고 예정이 되고 있고 삼성이 요새 그래도 주가가 좋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좋을 때 좋은 뉴스 나오면 더 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그 삼성 쓰시면서도 저는 이 전 모델이거든요. S25는 아니고 그 사이에 껴 있는 그 접는 거. 폴더블. 세븐을 쓰고 있는데 네네. 가장 좋게 느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AI 성능이 정말 좋아졌구나. 그래요? 근데 이게 S26으로 가면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NPU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S26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 없어도 된답니다. 통역하고요, 이미지 생성하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AI들이 개인 비서 업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체킹을 그쵸. 해주잖아요. 다 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연 시간 없이 처리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NPU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연 시간 없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램 용량도 S26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8기가, 12기가 램이었는데 네. 16기가 램이 기본 탑재된답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언팩 행사할 때 S26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 외적으로 최근에 트리플 폴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전에 보면 트리플 폴드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 나왔던 게 롤러블이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또 롤러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관련 부품주들은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월말 월초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방향성 1번이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여갈 수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사실은 주가는 또 조정 상태 빠지니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 때 그다음에 뭐 있지? 명절 지나고 뭐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딱 지금 그 기회가 딱 온디바이스 AI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연초에 CES도 끝이 났고 네.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끝이 났고 빅 이벤트들은 좀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1월 말쯤에 지수에서 이벤트가 하나 쾅 터져 버렸고 5,000 포인트.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벤트들을 볼 때 말씀해 주신 그런 언팩 행사,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수혜를 좀 볼 종목을 찾아보는 건데 그럼 종목은 뭘 볼까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사실은 이제 종목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가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던 게 가온 칩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기판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온 칩스랑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네네. 기존에 온 디바이스 AI 할 때도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조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NPU가 결론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뭐 시장에서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NPU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설계 물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NPU랑 메모리를 사실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술을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 찍히는 구간이 점점점 빨라지고 금액도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가온 칩스 일단 두 종목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온디바이스 AI의 탑픽 종목은 뭘로 보시나요?
그래도 좀 안전한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제주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에서 사실은 이제 설계 관련된 거, MPU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까지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가 네, 그쵸.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력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 전력을 감당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사실은 제주 반도체가 설계 전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뭐 35,000원 고점 찍고 나서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요 21선을 크게 깨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럼 여기서 다시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불면 다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도 있고 기대감도 있겠지만 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주 반도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어요. 네. 3만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전고점이 3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 언팩 행사가 나오면 당연히 전고점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4만 원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4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21선을 깨면 사실 또 61선까지의 이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1선인 28,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 S26 언팩 행사가 다음 달에 열릴 건데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쪽, 그 안에서도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로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 주셨으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도 역시 뭐 IT 쪽에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 안에서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궁금한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뭐 그냥 이제 쭉 가는 거고 그 밑단에서 이제 또 네. 수익을 그거보다 조금 더 볼 수 있을 소부장들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우선은 반도체는 올 한 해에도 계속 주도주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담아서 수익률이 더 좋을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HBM이 작년에는 3E가 주였는데 올해부터 반도체에서 주가를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 건 이제 다 4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4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적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많이 쌓는 건데 12단, 16단 많이 쌓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열 문제가 되니까 두께도 더 얇아야 되고요. 열도 발생을 안 나야 돼요. 그러면 갈고 붙이고 검사하는 난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HBM에 대한 기대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4년 하반기부터 뭐가 반등을 많이 했냐면 레거시 반도체, 기존의 D램과 낸드 쪽에서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게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 부활하면서 DDR5, DDR4 기존에도 이제 많이 올랐었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5 대한 수요도 굉장히 회복세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DDR5나 낸드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랑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니즈는 점점점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최근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소부장 국산화 바람이 불었던 게 일본에서 그냥 소재 수출 금지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바람이 불었는데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각종 기술들을 그냥 전략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싸우지 않는 거지 기술로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소부장을 국산화하는 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대가 되는 기업들한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보신다라고 하면 종목 고르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 3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종목들을 좀 알려주시죠. 뭐 이제 장비부터 본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TC 본더에서 지금 4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4 최신이 나왔어도 기존의 3E가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굉장히 클 그렇죠. 겁니다. 크겠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은 TC본더 시장에서 거의 지배자 구조에 있는 게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는 너무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화 비전도 주가가 괜찮아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금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재주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네. 되는데 한솔 케미칼이 저는 한솔 괜찮아 케미칼? 보여요. 네. 왜냐면 뭐 기존의 레거시 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실은 점점점 반도체 회로가 그 복잡해지고 얇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세정용 과산화수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좋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랑 메모리 공정 다 들어가요. 최근에 파운드리가 별로 힘이 없었는데 퀄컴도 수조 이야기도 들렸고 그쵸. 아마 올해부터는 파운드리 쪽이 그전처럼 맥없이 쓰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소재 업체 하나, 장비 업체 하나, 한솔 케미칼, 한미 반도체 이렇게 네. 선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소부장 중에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게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보세요? 부품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부품 쪽에서는 이제 뭐가 탑일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리노공업?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불량 체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테스트 핀이랑 소켓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을 또 핵심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게 리노공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앞에서 잠깐 S26 온 디바이스 AI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R&D 단계 때부터 리노공업 것도 테스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온 디바이스 AI가 점점점 괜찮아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진화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최근에 40%대까지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는데 재작년에가 44% 정도 나왔고요. 작년에가 44% 유지, 올해가 거의 47%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야 그래도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는데 이거 여전히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네. 의문점을 조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부품주인데. 자, 그럼 리노공업 가격을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전고점 대비하면 지금 6%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계속 5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아마 4분기 실적 발표와 언팩이 겹치는 구간에 전고점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6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반도체 소부장도 볼 필요가 있다. 돈 되는 섹터로 골라주셨고 그 안에서도 리노공업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주가는 아직 다른 반도체 종목처럼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급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아직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리노공업 공략해 볼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힌트많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겨냥했던 그린란드 관세 계획을 철회하면서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1% 오른 45,017.23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1.16%, 나스닥 지수는 1.18%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해 북극 지역을 둘러싼 미래 합의의 틀이 마련됐으며 2월 1일부터 예정됐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 이후 전날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셀 아메리카 거래는 되돌려졌다.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 가치는 반등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등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은행주도 동반 상승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은 지금 5천선 안착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1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4,984포인트 선으로 잠시 좀 내려와서 1.5%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좀 더 좋네요. 1.8%. 어제 급락기 낙폭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을 내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한 2차전지도 오늘 좋은데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은 조금 쉽니다. 현대차가 지금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 모비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올라온 것을 오늘 좀 5,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어제 급락했던 알테오젠이 오늘도 여전히 하락으로 상승 전환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역시 코스닥에서도 좀 좋고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종목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오늘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김태현 파트너님의 선택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 SDI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데
오늘 또 5,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건 2차 전지 네. 주들이에요.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룹 주들도 그렇고 자, 삼성 SDI가 뭐 가장 힘이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2차 전지를 좀 봐도 될까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다른 방송이지만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의 대장주가 LG 에너지가 지금 대장주 시장을 견인해 가다가 네. 결국은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투자 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적자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네. 물론 삼성 SDI는 원래부터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인가요? 삼성 SDI는 대주 쪽에서 이제 증자를 해서 1조 2천억을 돈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붓는 이유는 최대주가 물론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일반 그 나머지 주주들도 주주 배정에서 받긴 했지만 최대주 쪽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 SDI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주는 것은 삼성 SDI가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내부적으로 경영을 가장 잘하는 쪽에서 투자를 해줬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예서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도 그렇고 이 2020 쪽은 파란색을 띠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파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코스에 양쪽부터 파는 네. 이유가 다 그런 것이죠.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되고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쵸. 삼성 SDI가 대부분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 SDI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를 말 그대로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 SDI가 모의를 체결하면서 일찍부터 로봇 배터리 시장에 삼성 SDI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다가 삼성 SDI는 LG 엔솔보다 먼저 ESS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먼저 그 LF 배터리 쪽에서 먼저 그 ESS 향으로 만든 건 LG 엔솔이지만 네. 아직까지 삼성 SDI는 이 파우치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LF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I는 나름대로 먼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이 ESS와 로봇 배터리 쪽 이런 사업 다각화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 SDI가 먼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와 함께 이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대장주를 삼성 SDI가 꿰찰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증권 쪽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이 업종 1, 2를 다투다가 결국은 미래에셋이 주가가 오바해서 추월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네. 똑같은 현상이 이 배터리 쪽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오늘 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시장에서 요즘에 나오는 건 그전엔 전기차였고 그다음엔 ESS였고 이제는 또 로봇이 또 막 화랑을 펼치니까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삼성은 또 전고체를 또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해보면서 파란불이 나올 때마다 2차 전지는 담아야 된다라고 파트너님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골라주셨을지 임태훈 파트너의 픽은요. 대한항공이네요. 자, 대한항공도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항공주가 정말 소외를 계속 받다가 지난주부터였나요?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이슈들도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한 통합 국적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장 독과점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정부 당국으로부터 경쟁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 규제가 대한항공에 대한 이 주가의 왜곡 현상을 가져왔죠.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통합 국적기로 출발하겠다고 스케줄을 회사 쪽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통합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면을 보시면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가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합 과정에서 반납했던 슬롯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죠. 특히나 이제부터 새롭게 받는 그 슬롯들은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그런 분야를 받게 됩니다.
겁니다. 즉 노선을 해외 중장거리 노선 중에 돈이 되는 노선을 이 대한항공 통합국적기는 이제 받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델타항공이 태평양 노선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긴 하지만 그 회사 주가가 70불입니다. US 달러로 70불인데 솔직히 미국 델타항공과 한국 대한항공을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이 델타항공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안정성이나 뭐 어떤 편안함, 이용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회사라는 것을 대부분의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델타항공은 US 달러로 70불을 하고 있고 이 대한항공은 US 달러 20불밖에 안 한다는 이 현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대한항공이 이 통합국적기 과정에서 주가가 왜곡된 것들을 해소하면서 이제 통합국적기로 연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 밀어올릴 겁니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대한항공 실적 무척 좋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였지만 올해 2%로 올랐고 또 이 그 수출, 무역 수출도 작년에 7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 7천억 달러 이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외환 보유고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이제 앞으로 밀어 올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 뜻은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점점 경감되면서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대한항공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역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항공주가 턴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유가도 어쨌든 저유가 상황인 네. 거고, 우리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환율도 이제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을 떨어질 거다, 조치를 여러 가지를 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항공은 여러모로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현대차도 같이 들어가는데 대한항공도 네. 같이 팀을 꾸려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들 또 받을 수 있을지. 대한항공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더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뭘 주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2차 전지도 뭐 많이 쉬다가 올라오는 네. 것처럼 화장품주들도 오늘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다 같이 또 네. 올라오고 있어요. 화장품주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네. 예전에 닷컴 버블을 여러분은 2000년 초반에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네. 저는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어땠나요?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중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처럼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쪽을 다 파는 것, 이거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네네. 차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개인들이 받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 자본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증권 시장을 오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주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화장품은 재작년부터 해서 2년 전부터 이 화장품 종목들은 수출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100억 달러 수출을 했고 올해는 재작년에 100억 달러, 작년에 105억 달러 수출을 했고요. 올해는 그 이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뭐 그 관세를 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불짜리 화장품이 25불이 된다 해도 미국 여성들은 사용을 합니다. 왜?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가격도 여전히 쌉니다. 거기서 관세가 15% 불었다 해도 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실적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을 위해서 코스메카 차이나의 법인장을 바꿨습니다. 중국 시장에 나름대로 중국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인맥도 있고 관시가 통하는 인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8만 원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8만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물론 기회는 또 줄 겁니다. 8만 원 이하에서 분할해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12만 원 이상 또 길게 보시면 15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데다가 중국 쪽 실적이 앞으로 더해질 경우에는 이게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다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오너 창업하신 분이 1세대이시지만 이분이 좀
연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 주가는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8만 원대 미만에 살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목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노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중부들의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